질문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여러 가지 질문과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 드리는 것보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결국은 제가 다른 쪽에서 신탁 세제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 다른 쪽 뭐 법인세, 소득세 이쪽에서는 납세 의무자랑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 증여세 쪽으로 오면 결국은 증여 시기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여 세제, 그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측면도 그렇고 사실은 이 증여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출발점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의 취급, 타익 신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도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이 타익 신탁의 경우 그 증여 시기를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지금 논의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신탁 이익을 받는 시점에 과세되는 게 무슨 이연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이연은 아니지만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설정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세랑 관련돼서는 이 증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여 시기를 지금 타익 신탁의 경우 현행 그대로 놓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 특별분양 신탁과 관련돼서도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원본 인출과 관련돼서 자익 신탁의 경우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타익 신탁의 경우는 제한이 없느냐라고 말씀 주시면 사실은 제 생각엔 이게 무슨 그 과세 당국에서 검증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이 증여 시기랑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익 신탁이라고 하면 이미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 인출의 경우라면 증여세를 추징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타익 신탁의 경우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여 시기 자체가 실제 지급받는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타익 신탁이랑 자익 신탁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증여 시기랑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라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도 현재 그 체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좀 그 체계랑 제가 굳이 이제 그 증여세랑 양도세랑 비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양쪽 비교해 보시면 개정세법이 시행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된 원본 수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본 수익이 확정된 걸 전제로 했을 때 뭔가 최초 그 통제권이 이전한다라고 하면 최초 지급일로 당겨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반면 없다고 보는 증여세랑 관련해서 없다고 보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랑 관련해서는 원본의 확정 수익과 원본의 확정과 관계없이 실질적 통제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증여세랑 관련돼서는 수익과 원본이 언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전호 교수님께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는 게 채권이랑 주식을 비교를 하면 좀 이런 갈라짐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확정된 원본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한 2013년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된 게 이런 좀 채권을 이용한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식의 경우는 사실 배당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그 소득이 될 것인지 부분이 확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차이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증여세랑 소득세랑 그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오늘 드렸던 뭐 어떤 특별 한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부분 이외에 이런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사실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고
양도소득세와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장애인 특별부양식탁과 관련된 추가 논의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 생각에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익신탁하고 목적신탁하고 관련돼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제가 참고로 들어보니까 결국은 공익신탁의 경우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 특별부양식탁과 관련돼서 뭐 굳이 문제점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수탁자가 금융기관으로 그러니까 신탁업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그 특정한 그 유형별로 협회가 주도가 해서 발달장애인 신탁이라든가 이런 공익신탁 내지는 그 수익자 식탁의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결국은 신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그 대상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 공익신탁이 됐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됐든 간에 수탁자를 굳이 신탁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이 공익법인이 수탁자가 돼서 뭔가 공익 목적이 됐든 특정한 아동을 위한 활동이 됐든 활성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굳이 왜 공익법인이 있는데 공익신탁을 따로 두느냐 아니면 일종의 수익자 신탁을 따로 두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저희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라든가 대상을 좀 더 특정을 해서 수탁자는 있지만 공익법인도 별도로 있고 수탁자의 지위를 갖지만 내가 지급하는 돈, 내가 위탁하는 돈의 사용 목적은 뭔가 좀 더 특정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뭔가 지출을 하는 그런 위탁자의 니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지금 세제랑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개별적으로 질문 답변 드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 내용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